저는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게 BMI를 저는 안 믿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계산법 자체가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냥 키랑 몸무게 나눈 걸로 계산해서 너 비만, 너 정상 체중, 뭐 너 저체중, 그러니까 안 건강해. 뭐 이렇게 해버리는데 저는 이게 어 정말 정확한가? 그래서 저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간혹 드물게 건강한 사람들도 막 군대를 몸무게 때문에 못 가게 된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강호동 선수도 몸무게 때문에 이제 자기가 뚱뚱해서 못 갔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군대를 안 갔죠. 그리고 간혹 보디빌더들 중에서도 체중이 많이 나가서 못 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BMI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BMI는 체질량 지수라고 해요. 근데 이게 19세기에 이상적인 백인을 기준으로 한 측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BMI는 의사나 의료 전문가가 아닌 유럽 백인 남성 표준 바탕으로 평균적인 남성의 키와 체중을 측정하고자 했던 벨기에 수학자 아돌로 케들레에 의해서 19세기에 고안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성인 평균 남성의 키랑 체중을 평균을 낸 다음에 그 평균값보다 높으면 비만, 낮으면 저체중. 그냥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BMI를 측정했다면 평균값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평균 남성으로 했기 때문에 백인 평균 여성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아닌 그 성인 남성의 백인으로 통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똑같이 이걸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으로 BMI를 재야 되는 거죠. 평균값을 그렇게 냈어야 되고 나이, 성별을 다 다르게 했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BMI가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한국인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측정법도 아니에요. 왜냐면 키랑 몸무게 그 외에 뭐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걸로만 그냥 모든 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종별로 흑인 여성들은 엉덩이와 다리 주변에 지방이 많고 백인 여성들은 복부 주변에 지방이 많은 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먹는 식습관, 음식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체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MI 하나만으로 그것도 미국 성인 남성의 평균 키 몸무게만으로 평균값을 낸 데이터로 질병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인은 당뇨 검사를 미국이 권고한 값보다 낮게 나와도 당뇨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권고한 BMI 값과 이제 우리나라 인종의 당뇨 조심해야 되는 그 BMI 값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당뇨 검사는 애초에 그 피를 한 방울 이제 손끝에 채열해서 하는 검사가 있잖아요. 그 검사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그 검사조차도 엄지, 검지, 약지, 뭐 소지 이렇게 손가락마다 그 당뇨 측정값이 약간씩 다르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뇨 피 검사도 이제 처음에 하기 전에 여러 손가락 하면서 그 뭐 값을 계산을 하고 이제 손가락을 정해서 그 당뇨 검사를 해야 되는데 BMI만 믿고 당뇨 검사를 안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당뇨는 피 검사가 현재로서는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방식, 성별, 인종, 유전 뭐 이런 게 BMI 하나로 증명이 되면은 뭐더 이상 인간 건강 연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BMI보다 마르기만 하면 건강하고 BMI보다 뚱뚱하면 이게 뚱뚱하게 나오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건강검진 할 필요도 없이
몸이 안 건강한 건데 뭐하러 검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체 둘레, 뭐 인바디, 눈바디, CT, MRI, 피검사 뭐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이제 건강검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하겠냐는 거예요. 그 BMI만 정상이면 건강한데 왜 기업에서도 이제 입사 검진을 하고 이제 입사 검진이 아니더라도 왜 그 건강검진을 년마다 하고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왜 하냐는 거죠. 뭐 검사만 하면 다 나오는데 말이죠. 그 BMI만 정상이면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19세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21세기에 살잖아요. 19세기의 그런 구시대적인 낡은 자료는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건강하다는 게 뭐냐? 건강하다는 거는 이제 제가 내린 완벽한 정의는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게 제가 정의한 완벽한 건강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주 3회 꾸준히 땀 흘리면서 숨차게 운동을 하면 무조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PT비를 주시면 제가 주 3회만 운동하고 무조건 살 빼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만 해도 그렇게 했거든요. 운동하는 기간에 12kg 가까이 빠졌거든요. 물론 이게 운동을 주 6일에서 이제 점점 줄여나간 거긴 한데 줄여나가도 살은 안 쪄요. 그리고 빠져요. 오히려 그래도 빠지더라고요. 근데 6개월, 1년을 운동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몸무게가 안 빠지는 정체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 저는 그건 본인 몸무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유튜버들이나 막 운동 뭐 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웃긴 게 뭐 운동 정체기가 왔다. 그때는 뭐 식단을 해야 되고 뭐 운동을 늘리고 뭐 운동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등 막 이딴 소리를 하는데 저는 다 개소리 같아요. 왜냐면 운동을 늘리라는 건 지네니까 할 수가 있는 거지. 운동 유튜버잖아요, 애초에. 그리고 뭐 PT가 직업인 사람들이야 운동을 늘리든 바꾸든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이제 운동을 늘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주 3일을 주 4일로 늘리거나 운동을 1시간을 해도 그게 1시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데 오는데 그리고 버스비 뭐 자기 시간 씻는 시간 이런 거 다 하면 1시간 운동하는 게 1시간 반이에요. 근데 1시간 반을 운동하려면 2시간 가까이를 그 운동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6시에 끝나면 2시간 운동한다 쳐요. 그러면 8시예요. 그럼 8시에 집에 와서 그 시간에 밥 먹을 거예요? 그럼 밥을 밖에서 먹어야겠죠. 그럼 밖에서 밥 먹는 비가 또 들어가고 밖에서 밥 먹는 시간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1년 뒤에도 만약에 자기가 몸무게가 80kg, 뭐 70kg인데 1년 운동을 해서 10kg가 빠졌어요. 그리고 운동을 계속 똑같이 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본인 몸무게라고 생각해요. 그냥 본인이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뭐 육체적인 일을 하든 뭐 이제 사무직을 하든 그 몸무게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봐봐요. 애초에 여자는 이제 평균적으로 가장 뭐 이상적인 키 165란 말이죠. 165에 48kg 이게 정상일까요? 그리고 남자는 뭐 174에 63kg라고 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만약에 키가 165가 아니라 164예요. 그럼 164는 난쟁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뭐 만약에 70kg, 80kg예요. 그러면 뭐 무조건 다 돼지 새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뭐고 그런 정상이랑 비정상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키랑 몸무게 그 두 개만으로 정상, 비정상을 나눌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뭐 피부랑 다를 게 없어요. 피부가 흑인이고 뭐 검으면은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거에 가까우면 흑인이고 밝은 거에 가까우면 백인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 피부가 밝은 연예인들은 백인이고 뭐 노래야만 그 뭐 한국인이에요. 이거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냥 평균을 나눈 값일 뿐이에요. BMI 자체가. 차라리 MBTI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나마 현대에 나온 거니까. 과거에는 뚱뚱하면 안 좋다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통통한 것도 안 좋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조금 통통한 게 오히려 건강하다는 막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통이라는 기준도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방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보디빌더들도 지방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극도로 이제 수분이랑 뭐 다양하게 감량을 하고 일부러 조절을 해서 그렇게까지 보이는 거지만 보디빌더와 같은 항상 뚜렷한 복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전쟁이라든가 뭐 아니면 농사일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 근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을 못해서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현대에 몸을 하루 종일 그렇게 쓰는 직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복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단까지 해야 돼요. 운동만 한다고 복근 나오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조금 그나마 말랐을 때도 운동을 했지만 물론 뭐 짧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운동을 과격하게 하진 않았어요. 막 되게 가볍게 하는 편이라 복근이 나올 정도로 운동을 안 해서 안 생긴 것도 있지만 보디빌더 중에 식단을 안 하는 보디빌더가 있을까요? 다 하겠죠. 왜냐면 그래야 몸이 좋아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그렇거든요. 매일 아침에 맥도날드에서 아침에 햄버거 먹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뭐 치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 운전도 하고 걸어 다니는 것까지 해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방금에도 얘기를 했듯이 최대한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순하게 몸무게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뭐 정상, 비정상, 뭐 뚱뚱하고 통통하고 말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 안 아프고 오래 산 놈이 건강한 거니까요.